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 써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2017년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공된 아파트가 할인 분양하는 걸 보면서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게 되었어요. 또한 자산가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부동산 불패법칙이라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많은 무주택자 분들과 함께 저 또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고민되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기준이 명확하다면 외부 요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각종 공과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생필품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정해질 때 이런 양상을 띠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폭등할 만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갑자기 가격이 오릅니다. 이를테면 3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멈추겠죠. 다시 가격이 오른 것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돼요.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다른 물가는 조금씩 오르는 반면에 부동산은 정책이든 수요자들의 심리적 요인이든 이런 것을 내재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주거 자산인 부동산은 물가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자산이죠. 결국은 물가가 오른 만큼 오르거나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금액대가 크다 보니 괴리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9년 제가 투자해서 30% 상승 예측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매년 8%에서 10%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최소 30%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순수하게 원자재, 인건비 등을 따지기만 하더라도 보합세를 유지한 기간이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상승의 시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그나마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자산을 선택해야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20평대는 1억, 30평대는 3억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분은 평생 꿈인 내 집 마련을 했고 또 더 큰 곳으로 갈아타신 분도 계셨고요. 이것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어요. 저 또한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수익형 상품과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가면서 자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의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그 일련의 일들은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만일 그때 제가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업을 포함한 그 어떤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본질은 보이는 것의 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9년 제가 투자를 시작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도 비관적인 상태였어요. 10년간이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분양가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왔던 가격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서울만 오를 것이다,
심지어 주위에서 말리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오르자 사람들은 또 언제까지 그렇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마치 신념처럼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파트 시장을 떠났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냥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가격은 더 하락했어요. 이것이 2017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3년까지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2023년도에 가격적으로는 최저점이다 라고 보고 이때가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이 서울에서 급격히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 규제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되고 여러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오를 것이 42%, 내릴 것이 27%,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20%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에 조사가 나왔어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를 것이 앞섰습니다. 연령대별로도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오를 것이 앞섰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에서 보이듯이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심리적 습성이 있습니다. 23년도 이후 종전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세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2019년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서울의 중심부나 그 근처만 오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곳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르는 곳을 계속 매수했고 오히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어차피 자금이 부족하고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내 집 마련을 미루었죠. 당시는 대세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지방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예상대로 급격히 내려갔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급격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1970년 행동경제학자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심리학자 아모스 스퍼스키가 함께 연구하고 소개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겉모습이나 전형적인 이미지에 기대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이나 통계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인 거죠. 이 대표성 휴리스틱은 시장의 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성 대신 사실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흐름이나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많이 오른 것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올랐던 것도 얼마간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매매가 내려가면 전세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임차 기간인 2년이나 4년 기간 후에 만일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의 70%가량이 된다면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대출 규제가 더해진다면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전세는 일정 금액까지만 오르고 월세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거비용은 당연히 더 늘게 되겠죠. 내 집 마련은 부동산 자산에 베팅하는 것이고 전세나 월세는 현금 자산에 베팅하는 격이죠. 물가가 일정 기간에 10%나 30% 오른다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산 가격은 변동합니다. 계속 오를 수만도 없고 계속 내릴 수만도 없어요.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이 있겠죠. 어떤 지역의 가격이 종전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에서 30% 움직였다면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 지역과 특정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즉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많은 예측과 전망에 휘둘리기보단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리스트업 하셔서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출은 얼마가 가능한지, 당장 입주는 못하더라도 얼마의 금액대에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부동산 앱들도 여러 개 있죠. 이런 앱을 통해서 알람 기능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